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LH는 지난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 임대주택 총 2,500가구에 대한 입주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 기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지난 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종합 매매 가격은 전월보다 0.4% 상승했습니다. 이는 작년 11월 상승 전환한 뒤 12월 0.26%에 이어 지난달까지 석 달 연속 오름폭이 커진 것입니다. 이 가운데 아파트의 매매 가격 변동률은 0.28%에서 0.4%로 연립주택은 0.19%에서 0.41%로 각각 커졌고 단독주택은 0.35%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월 CBSI가 전월 대비 3.4포인트 하락한 81.2를 기록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혹한기 계절적인 영향으로 공사 물량 감소가 지수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 등으로 하락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LH가 전국에서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전세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입주자는요,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아서 월 임대료를 부담하는 만큼 다자녀 가구일수록 그 혜택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까지 세워보시고요. 전화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방송 중에 부동산 관련된 모든 궁금증은 02-4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또 문자 번호 013-3366-0110번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한데요. 지금 유튜브 들어가셔서 서울경제TV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고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클릭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게요. 자, 이번 순서는 강남 부동산 투자의 길잡이 박영시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소장님과 항상 좀 미래를 내다보면서 부동산 투자의 포인트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앞으로 주택 수요의 세대별 변화에 따라서 저희가 부동산 투자에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를 살펴준다고 하네요. 이슈 진단 바로 확인하시죠. 네, 집이 필요로 하는 수요, 그 수요의 세대별로 나눴을 때 20, 30대 이제 에코 세대, 40, 50대 중간 세대, 50, 60대 이제 베이비붐 세대, 그 이상이 이제 고령 세대가 되겠죠. 그 세대에 따라서 집이 필요한 수요들이 어떤 수치들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20, 30대 에코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 동참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40, 50대가 줄을 이뤘던 부동산 시장이 이제 흐름 자체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는 공급의 면적이라든가 입지 이런 것들도 지금 예전의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향후의 주택 수요, 집이 필요로 한 사람들의 세대 변화를 한번 지켜보실 필요 있어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일단 필요 주택. 집이 필요한 주택이 주택수가 얼마나 필요한가. 우리가 아는 주택 보급률, 주택을 보급했을 때 1인당 우리가 현재 전체적으로 주택을 보급하는 비율이 100%가 넘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거를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면 2013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가구가 증가한 부분은 182만 가구가 증가했고요. 주택 멸실, 집이 없어진 거는 61만 가구 정도가 없어졌습니다. 약 7년 정도 사이에. 그럼 필요주택, 집이 필요한 어떤 주택 수는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천만 채 정도 됩니다. 2천만 97만 3천 채가 정도 되겠죠. 신규 공급이 연평균 30만 3천 가구 정도 들어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작년부터 시작되는 향후 10년, 이제 2030년도까지를 183만 9천 가구 정도가 늘어난다고 가정을 하고요. 거기에 주택 멸실을 86만 가구로 잡았을 때는 2030년도 시점에서는 2,300
2,300만 정도, 2,300만 66만 6천 호 정도가 필요한 거고요. 신규 주택 공급 연평균 27만 가구가 필요하다. 실제적으로 2014년도보다 조금 더 덜, 수치는 좀 떨어진 상태지만 그래도 거의 30만 가구 정도가 매년 필요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현재 이 주택 보급률을 2020년도까지 105.5%로 잡았습니다. 이거 실제 2020년부터 2030년도까지는 현재 이런 형태로 진행되다 했을 때 109.0%가 되겠죠. 정말로 현재 국민 한 사람당 집이 한 채씩 돌아가고도 남는다라는 수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그 주택 보급률을 만약에 더 끌어올려서 110%로 가정한다 했을 경우에는 2020년도에는 2,100만 호 정도가 들어갈 거고요. 신규 공급이 연평균 41만 가구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매년 41만 가구 정도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공급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요. 또 올해부터 이 10년 동안은 매년 20만 가구 정도는 무조건 필요한 수치입니다. 그래서 110%를 만약에 맞춘다고 했을 경우에는요. 그거를 115%까지도 높이게 되면 실제적으로 현재 2020년도부터 2020년도 작년까지는 53만 9천 가구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 앞으로 10년 정도는 21만 가구 정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가 수치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지나간 시장은 어쩔 수 없고요. 이제 앞으로 2020년부터 30년 동안 봤을 때 이 수치를 현재 주택 보급률을 몇 프로로 맞출 것이냐. 만약에 109 이상 되는 110에서 115% 정도로 가정해서 주택을 공급을 매년 이렇게 신규 공급을 한다면 주택 가격은 조금씩 안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를 그만큼 충족시키기도 남는 수치가 된다면 집값이 오를 일이 없겠죠. 여러 가지 여건상 앞으로 현재 향후 2030년도까지 내다보는 이유는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여러 형태들이 대부분 다 이때쯤 끝나는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결상 실제로 지금 현재 주택 보급률을 109%로 보지만 향후에 이런 형태로 매년 27만 가구 또는 매년 21만 가구 정도가 꾸준하게 공급이 된다면 실제적으로 10년 후에는 집값이 굉장히 안정화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다라고 장기적으로 어떤 가정화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가구당에 실제로 가구가 정말 필요한 주거 면적이 있습니다. 3, 4인 가족, 1, 2인 가족 현재 나눠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1980년도부터 봤을 때 현재 가구당 주거 면적은 꾸준하게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67.4평방미터 실제적으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7평 정도 되는 아파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인당 혼자 사는 사람들의 현재 주거 면적도 늘어났죠. 그래서 현재 1980년대는 10평방미터, 10평방미터면 3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지만 현재 201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0평방미터이기 때문에 현재 한 7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혼자 사는 사람의 인구가 2010년도 기준으로 현재 7평 정도 됐다. 이 점선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계속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0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평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세대 특성별 거주하는 평균 주거 면적. 세대 특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코세대, 중간세대, 베이비붐 세대, 고령세대 나누었을 때 세대별로 현재 평균 주거하는 면적을 봤을 때는 에코세대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혼자 자기가 집을 갖고 있는 면적 봤을 때는 75.4평방미터입니다. 현재 25평 정도 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균치는 56.8평방미터. 56.8평방미터면 57 잡고 실제적으로 현재 17평 정도 되겠죠. 거기에 임차 가구는 53평방미터입니다. 임차 가구는 이제 전세와 월세 다 포함된 거고요. 그러면 한 15평에서 17평. 그러니까 자가 에코세대도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큰 걸 선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집에 살다가 작은 집에 임차로 살다가 결론적으로는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으로 현재 75.4평방미터로 이주하기를 내 집을 갖기를 원한다라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75.4평방미터라는 얘기는 현재 26평 정도 되는 실제적으로 분양평수로 따지게 되면 29평, 30평형 아파트일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3, 4인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에코세대 같은 경우는 아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제 하나, 둘. 그렇기 때문에 거의 3, 4인 가족, 4인 미만 가족들이거든요. 4인 미만 가족들이 필요한 주택은 실제적으로 이 면적 25평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대가 중간 세대와 베이비붐 세대, 고령 세대를 거치면서 조금씩 늘어날 수는 있겠죠.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더 필요한 공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씩 면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고령 세대로 갈수록 조금 더 떨어지는 고령 세대를 가게 되면 60대 이상이 되면 70대 이상 되면 넓은 집이 필요가 없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집 평수를 줄여나가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어떤 정부에서 생각했을 때는 이 에코 세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전반적으로 30평대 아파트가 정말로 필요한 아파트다라는 얘기입니다. 주거 면적이라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태라고 본다면은 당연히 1, 2인 가족이 사는 소형주택 뭐 10평 미만, 15평짜리 이거보다는 내 집을 갖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30평대 아파트나 주택을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세대별로 주거 이동 계획, 에코 세대가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1년 내에 10%, 1, 2년 내에 20%가 이제 이사를 할 계획이고요. 3, 4년 내는 18%고요. 5, 6년 내는 3.8%. 7년 이후에는 1.7%, 이사 계획이 없다라는 부분은 46%. 46% 이사 계획이 없다라는 얘기, 내 집이 있다는 얘기겠죠. 내 집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사할 이유가 없겠죠. 향후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요. 그리고 중간 세대 같은 경우는 1년 내가 4.9%, 1, 2년 내부터 3, 4년 내가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4년 정도 거주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계획을 많이 잡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베이비붐 세대도 거의 그 수치는 비슷비슷하고요. 고령 세대로 가게 되면 이제 이사 계획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다른 데 이사할 이유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89%가 이사할 계획이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가구 비중을 보셨을 때 말씀드린 대로 실제적으로 59.4%가 임대,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 차가 수요입니다. 그리고 자가 수요 같은 경우가 25.4%고요. 향후 이사 계획이 있는 비중 봤을 때는 당연히 남의 집에 사는 사람들 이사 계획이 있는 비중이 더 높겠죠. 계약 기간이 만료됐거나 다른 이유든 간에요. 거기에 중간 세대도 54.5%, 거기에 중간 세대가 23.8%, 베이비붐 세대나 이런 비율은 당연히 그 수치는 떨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향후 이사 희망 점유 형태를 보시게 되면 내가 집을 갖고 싶다 또는 전세를 살고 싶다 그 비율 봤을 때는 당연히 에코 세대부터 봤을 때 내 집을 갖고 싶다라는 욕구가 월등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향후 이주 시 점유 형태를 보시더라도 당연히 자가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자가 비율은 중간 세대, 베이비붐 세대를 거칠수록 더욱더 높아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대별로 자가 유지율,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주택을 유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는 에코 세대가 88.4%입니다. 그리고 현재 차가에서 자가로, 그러니까 남의 집에서 내 집을 갖는 비율은 20.7%, 중간 세대 같은 경우는 83.5%가 자가에서 자가로, 또 남의 집에서 내 집으로 가는 비율은 32.8%, 베이비붐 세대까지는 높아지고 고령 세대까지도 굉장히 높아진 비율을 보실 수 있다. 뭐 아까랑 비슷한 내용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에코 세대 자가 비율로 보셨을 때 실제적으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비율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광역시, 도지역 봤을 때도 도지역이 가장 높고요. 수도권 지역, 그다음에 광역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세대 자가 보유율도 62.3%대까지 높아지지만 에코 세대와 중간 세대까지만 높아집니다. 그다음부터 베이비붐 세대부터 고령 세대까지는 떨어지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히 베이비붐 세대 자가 보유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내 집을 팔아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아니면 임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으로 현재 나누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가 임차 수요를 추계를 보시더라도 전국의 자가 수요와 임차 수요는 실제적으로 자가 수요가 2030년도 되게 되면 57%, 임차 수요가 나머지를 차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상당한 폭으로 아직까지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임대 물건도 상당히 크게 비중을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2020년도와 2030년도 보시더라도 당연히 자가 보유율과 차가 또 자가 임차 비율이 같은 형태로 같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택 정책도 또 빠르게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의 세대별 자가 수요, 임차 수요 전망을 보시더라도 자가율은 에코 세대는 현재 57.2%대까지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중간 세대는 44.3%, 내 집을 갖는 비율입니다. 그리고 현재 베이비붐 세대는 53.6%대로 떨어지고요. 현재 실제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부터 떨어진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택 상승 가격 기대, 또 전월세 가격 상승 기대는 당연히 전체 가구 중에 에코 세대와 중간 세대가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제 활동이 가장 왕성한 세대들이 앞으로 집값이 오를 거고 또 전세 월세 가격도 계속 오를 거다라고 현재 희망하고 있다 또는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30년도까지 주택 수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또 가격 상승 연 2%대
계속 오를 거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0년 가구의 주택 수요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은 꾸준하게 공급돼줘야 된다. 또 자가 보유를 감소하고 임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고요. 세대별로 주거 형태에 또 따르는 니즈가 다를 수 있다. 이것도 꼭 포커스로 잡아야 된다. 또 사용 가치와 교행 가치의 비중 자체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부동산 가격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내 집을 원하는 세대도 젊어지고 있고요. 가족의 형태도 크게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계속해서 수요가 꾸준히 이어진다면 저희는 미리 수요가 집중될 만한 지역을 정보 체크 시간에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지역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소장님과 첫 번째로 집중해볼 지역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인데요. 2호선과 3호선 지나는 교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약 5억 4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 좀 가장 기대되는 지역을 꼽자면 강남권을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오늘 첫 번째로 서초구 서초동의 투룸 가보겠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네, 강남 서초 지역의 신축 다세대 주택이 굉장히 귀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도 월등히 비싸졌고요. 또 예전에 투자하셨던 분들도 굉장히 투자 가치 또는 현재 가격 상승을 많이 보고 계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축 중인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위치로 보시게 되면 현재 교육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교대역과 남부터미널역 2호선, 3호선 이용하실 수 있고요.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연결되는 그 라인에 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서초IC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수밖에 없고요. 아래쪽에 서초와 우명 RNCD 단지에 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 수요가 그만큼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거고요. 오른쪽으로 현재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강남과 연결된 테헤란로 연결선, 거기에 또 왼쪽 봤을 땐 방구 서초 사당과 방배권역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장제 터널이 이미 완공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테헤란로 연장선이 더욱더 연결돼 있는 또 연장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에 업무 단지가 많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이 지역은 실제적으로 현재 교육 특구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 현재 수요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현재 알고 계시는 굉장히 명문학군들이 많습니다. 서울고등학교, 상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등 현재 명문학군들이 많다 보니 현재 장기 체류하는 현재 그런 학부모 수요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또 예술의 전당부터 연결되는 문화지구에 연결되는 현재 특화되는 또 거리가 조성되는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현재 사업 진행이 어렵지만 사실상 어느 정도 분위기만 좋아진다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트밸리 가로수길이 조성되고요. 센트럴시티부터 세비섬까지 연결되면서 예술의 전당과 중심으로 된 예술의 거리들이 이제 만들어진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현재 그 주변에 예술의 전당과 법원단지, 종합병원 등 어떤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롯데라든가 삼성, 이제 롯데가 이제 착공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현재 업무 단지가 활성화되고 직장 인구들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그 주변 가격들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다 보셔야 되고요.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은 메인은 실제로 서초와 반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초IC와 반포IC 구간이 복합예술 문화단지와 주거 및 상업시설이 만들어진다. 그만큼 그 주변에 직장인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요. 상층부의 공원과 녹지 공간부터 업무시설들이 같이 만들어지고 지하 공간이 도로로 현재 형성되는 현재 그런 복합화 사업을 진행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부터미널도 현재 실질적으로 현재 이용객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단지로 만들어서 복합시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부분이 벌써 계획을 잡아놓은 것만 10년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획될 수 있는 대로 바로 진행되지 않을까. 호텔이라든가 오피스, 또 쇼핑몰, 터미널, 영화관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복합 부지로 개발되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볼거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가격은 5억 4천만 원부터 5억 7천만 원까지입니다. 임대 예상가 4억 5천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이 9천에서 1억 1천만 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 금액은 보증금 3천만 원을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예상합니다. 그리고 대출 가능 금액도 2억 1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 정도. 월세로 투자할 경우에는 3억에서 3억 2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서초동의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위치 때문에 주거 환경이 굉장히 우수하고요. 환경 자체가 좋기 때문에 살아보고 싶은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문 8학군 때문에라도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개발 호재라든가 희소성 높은 또 신축이기 때문에 또 그 또한 또 투자 가치가 높아질 겁니다. 보유도 할 수 있고요. 거주도 할 수 있는 탁월한 재테크 상품이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내가 직접 살기에도 유리하고 잠재력까지 돋보이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수정과 두 번째로 가볼 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인데요. 2호선 역삼역 근처에서 불량으로 이루어진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의 가격은 약 3억 1,900만 원에서 4억 6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강남 직장인분들이 특히나 선호할 만한 소형 오피스텔로 강남구 역삼동 쪽 가보겠습니다. 역삼역 역세권 주변 환경 어떨까요? 테헤란로 주변은 업무시설과 상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죠. 그 주변에 벤처 창업부터 1인 창업가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소형 오피스텔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이미 준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고요. 역삼역에서 도보 약 3분 정도 거리 테헤란로 바로 대로변 이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강남역과 연결된 신분당선 연장선까지 연결되면 이용객들이 그만큼 많이 늘어날 테고요. 그 주변 직장 인구들도 늘어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다. 롯데라든가 삼성이라든가 그 아래쪽으로 포진하고 있고요. 강남역 주변에는 현재 그 대형 상권이 있기 때문에 걸어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입지 좋은 젊은 층들이 가장 선호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고요. 우측으로 봤을 때는 현재 삼성동의 복합개발지구가 연결되는 전철역 두 정거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연계개발지구고요. 또 역삼동 주변의 IT 창업밸리라든가 또 벤처 창업가들, 벤처 붐을 다시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다 보기 때문에 1인 창업가들 현재 소형 오피스텔을 굉장히 선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대용으로 현재 일반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임대용으로 어떤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조건이다 보셔야 되고요. 그 주변에 말씀드리는 이 IT 기업이라든가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당연히 관련 시설들,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1인 직장인들 굉장히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현재 그 서울 지역 중에서도 현재 강남권의 역삼동이 가장 1인 직장인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로 인해서 투자 가치 높아질 수밖에 없다 보셔야 되고요. 강남역과 역삼역, 선릉역 그 주변의 인프라 구축, 테헤란로 주변에는 당연히 상권이라든가 교통시설들, 업무시설들 워낙 많죠. 또 관련된 관공서라든가 종합병원부터 해서 현재 강남 지역을 지나고 있는 또 현재 경기도 일대로 지나가고 있는 광역교통버스망까지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교통시설의 요지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시세들도 현재 그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단지에 오피스텔들의 현재 가격 시세입니다. 보시게 되면 계속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꾸준하게 오피스텔인데도 불구하고 투자 가치까지 높아진 지역이다 보니까 토지 가격이 월등히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투자 가치 더욱더 높아질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다. 또 르네상스 복합단지는 업무와 숙박시설, 또 업무시설이 별도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순하게 숙박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 업무시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직장 인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들을 만든다. 그 주변으로 흩어지는 직장인들 대부분의 1인 직장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 수요들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오피스텔의 인기들은 더욱더 높아질 수 있고요. 삼성동 복합개발지구 현재 탄천 중심으로 송파와 현재 한강 정비권역부터 영동대로 통합개발, 현대자동차 무역센터까지 연결되죠. 그래서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룹 통합 사업 외에 공연장, 호텔, 판비서, 오피스까지 같이 만들어지고요. 지하 구간 개발하면서 GTX A노선, C노선, 위례신사 또 현재 경전철까지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현재 지상과 지하를 같이 개발하는 초대박 개발 사업이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연계개발지구로 연결되는 강남역까지 연결되는 현재 지구 단위 계획구역까지 연결된 지역입니다. 따라서 삼성역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부분을 선릉역부터 역삼역, 강남역까지 연결시키고 상업지역들을 활성화시키고 역세권 고밀도 개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용적률도 현재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종 일반 주거지역도 250%까지 거기에 일반 상업지역도 600%에서 800%까지 올려주기 때문에 당연히 토지 자체의 가치가 높아지고 그 주변 시세도 월등히 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3억 1,900만 원부터 4억 6천만 원까지 부가세는 별도고요. 임대금액, 만약에 전세를 놨을 경우에 어떨까 계산을 해본 겁니다. 2억 6천만 원부터 3억 8천만 원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투자 금액은 5억 5,900만 원부터 8천만 원까지. 사실상 이 물건은 월세를 놔야 또 재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5에서 120만 원 정도. 대출이 70% 가능하기 때문에 2억 4천만 원부터 3억 4천만 원까지 활용하시게 되면 투자 금액이 5,9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 물건입니다. 여러 개 보유하시게 되면 주택수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수익형으로도 미래가 보장될 수 있는 조건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장인 밀집 지역 임차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고요.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노후 생활까지 보장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지 가격 급등으로 시세 차익까지 발생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또 준공을 바로 준공을 완료했기 때문에 바로 입주가 가능한 그런 물건이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집중돼 있는 1인 가구의 월세 기대해 보면서 강남구 역삼동에서 소형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자, 추가 대책이 예고되어 있는 가운데 정책에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무료 상담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의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해서 1:1 무료 상담 전화 통해서 해주신다고 합니다. 무료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소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박영신 소장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우리농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은 부동산계 올길 김채영 이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특히나 입지가 좋은 지역에 더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가볼 곳이 강남인 것 같은데 어디 보고 계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강남구와 서초구, 똘똘한 투자를 원하시면서 아주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알짜배기 두 가지 매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강남 지역에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어딜지 첫 번째 지역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인데요. 9호선 수임 분당선 함께 지나는 선정능력 역세권에서 1.5룸과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자, 시세는 약 5억 9천만 원에서 6억 8천만 원 예상되래요. 자, 첨단 일자리 그리고 참 큰 상권이 기대되는 곳, 이 강남구 안에서도 삼성동 가보겠습니다. 자, 삼성동에서 1.5룸과 투룸 각각 보고 계신데 일단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은 이 삼성동 하면은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일단 이 주택은 18제곱미터 이하죠. 지분입니다. 대지 지분. 18제곱미터 이하면은 뭐 전월세 다 활용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지만 마음껏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일단은 삼성동 국제교류 복합지구, 우리나라 일자리의 가장 중심부죠. 큰 일자리. 앞으로 지금 현재도 강남에 일자리가 서울에 약 4분의 1이 몰려 있는데 한 100만 정도 일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쪽으로 일자리가 뭐 120만, 130만 앞으로 창출이 된다고 하니까 사실 강남 쪽에는 주거 지역이 그렇게 강남구 특히 늘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늘어나지 않는 지역이 강남구인데 그래서 전월세가 다른 지역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전세를 놓고 투자하시는 분한테 어떤 기회가 될 수 있죠. 예, 우선 선정능역에서 한 7분 거리 정도에 있고요. 이 강남구청 역 쪽에 보면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바로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고등학교, 명문중학교, 언주중학교라고 그러죠. 바로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가 나란히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아파트 대체 수요로 굉장히 추천해 드리고 싶은 지역이고요. 요즘은 뭐 방 2개라도 뭐 자녀 한 분은 충분히 키울 수 있는 한 15평 정도의 그 넓이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자녀 한 분 정도는 가능하다. 뭐 이렇게 뭐 2분도 상관없죠. 예, 근데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요. 이쪽은 뭐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코엑스몰, 뭐 또 병원도 강남 지역에 병원도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죠. 여기 삼성병원, 세브란스병원, 아산병원도 이제 올림픽대로를 하면 금방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또 뭐 병세권이라고 그러죠. 병원을 가까이 있는 거를 굉장히 좋아들 하십니다. 게다가 앞으로 이 지역뿐 아니라 주변의 일자리가 얼마나 더 늘어나나 보시면은 정보사 부지 개발 있죠. 또 롯데 칠성 음료지 개발, 또 그 양재 R&CD, 또
또 개발 특구 지역이 있죠. 지금 이제 국제교류 복합 지역 요 인근에 있지만 영동대로 지하도시 개발이 있고 잠실 마이스 단지도 있고 또 수서 역세권 개발이 있습니다. 지금 뭐 강남구에 계속 개발들이 늘어나고 있죠. 예, 이런 개발지를 잘 주변을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특히나 이 일자리가 핵심인 강남구 삼성동 가보고 있습니다. 뭐 정부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한 거는 이 지역이 앞으로 좀 가치 상승 여력이 있다. 이 점을 좀 주시하는 걸 텐데, 자 이렇게 막아놓은 만큼 개발 호재가 많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강남구에 이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주축으로 해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죠. 그래서 이 주변 아니면 뭐 대치동이라든지 지금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여 있는 청담동이라든지 이렇게 다 그 파급 효과가 크죠. 그렇지만 바로 삼성동에 같이 인접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 파급 효과는 더 크죠. 이렇게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해서 이쪽 지역은 종상향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업무지 밀집 지역으로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지금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고봉이죠. 제 롯데 타워보다 15m가 높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지금 주목해서 보는 곳이고 또 보면은 육개동으로 건설됩니다. 그래서 이 공연장이 1,600석에 달하는 공연장에 또 뭐 7성급 호텔이라고 그러죠. 지금 5성급, 6성급, 7성급 이렇게 호텔이 건립이 될 예정이고요. 또 이 광장, 그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나 이런 주변 건물들 사이에 광장이 뭐 거의 잠실 뭐 축구장 넓이 한 3배 정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크게 건설이 되는 거고 또 꼭대기의 탑층은 탑 2개 층이죠. 전망대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이 관광지, 관광 코스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저도 궁금한데 앞으로 굉장히 기대되는 곳이고요. 또 영동대로 지하화, 뭐 봉은사역에서 삼성동까지 쭉 이렇게 지하로 지하 6층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뭐 철도나 뭐 이런 쪽으로 전철 이렇게 다 이쪽으로 한 6개 노선이 오죠. 6개 노선이 오고 지하에는 뭐 쇼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들어오고 더 중요한 건 코엑스부터 시작해서 쭉 연결이 됩니다. 이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까지 연결이 되니까 지하 도시가 하나 탄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지상의 광장은 서울 광장의 2.5배. 굉장히 사용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일자리가 삼성역에서 테헤란로까지 완전히 일자리 벨트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쭉 따라서 서초역까지 종상향돼서 강남의 일자리 벨트의 중심부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양재 오면 R&CD 특구. 지금 양재 쪽이 조금 이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조금 보류하고 있었는데 이 AI 산업은 우리가 무시 못 하잖아요. 이제 카이스트 대학원도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발을 마곡의 넓이 약 300만보다 더 넓게 320만 정도의 넓이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수서 역세권 개발도 통합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역세권도 개발하면서 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또 이제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과 급행으로 아주 편리하게 교통소통하면서 지상은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또 이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보면은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동이 그 트리플 역세권인데 어떤 트리플 역세권이냐? GTX죠. GTX 기대되는 트리플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뭐 앞으로 그 사람들이 몰리는 게 60만에서 한 100만이 움직일 거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이 얼마나 바로 그 삼성역하고 또 이제 삼성동 개발지하고도 가깝기 때문에 그만큼 그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겠고요. 또 위례 신사선 들어오죠. 또 KTX 의정부 연장선까지 또 들어옵니다. KTX도 이용할 수 있고요. 또 이제 이 인근에 위례 과천선도 강남에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남은 그 거미줄 교통망으로 전철이나 뭐 여러 가지로 교통이 아주 편리하게 그렇게 바뀌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게다가 이쪽에는 주택 수가 늘어나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다들 들어보신 호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제교류 복합지구 소식에다가 저희가 일자리가 넘쳐나는 지역인데 일자리에 비해서는 주택수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서요. 삼성동에서 1.5룸과 투룸 시세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시세가 지금 현재 뭐 토지거래 허가 지정되기 전에 나온 그 회사에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아직 5억, 뭐 6억 8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 저 실사용 평수는 한 15평이고요. 토지 거래 허가 지역이라서 18제곱미터로 정해져 있습니다. 딱 18제곱미터 그 대지 지분이죠. 그렇게 돼 있어서 전월세를 다 활용할 수 있고 직접 들어가서 거주 안 하셔도 됩니다. 물론 직접 들어가서 거주하셔도 되고요. 예, 그런 선택이죠. 그래서 전세가 이쪽은 굉장히 주택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세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5억 4천에서 6억 3천에 실투자 금액은 삼성동인데 반에 5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좀 적은 금액으로 이 아주 노른자 그 똘똘한 한 채에 접근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월세 시세를 원하시는 분은 150에서 180만 원, 월세도 다른 지역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40% 가능하죠. 실투자 금액은 2억 9천에서 3억 6천이면 똘똘한 한 채에 투자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규제로 인해서 투자가 어려운 강남구 삼성동에서 투자 가능한 유형과 크기로 소형 주택 삼성동에서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 어딜지 가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신분당선 양재시민의숲역 역세권에서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 찾아볼게요. 가격은 약 4억 5천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우리가 강남이라는 지역적인 가치를 가져가면서도 자연 환경 같은 생활 인프라까지 좀 기대된 지역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 서초구 양재동인데 어떤 조건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양재동 하면은 강남에서 끝자락이죠. 예, 그동안 강남에 투자할 곳은 다 지금 개발할 곳은 다 개발이 되어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이쪽은 개발할 지역이 있습니다. 뭐 R&CD 특구 지역도 있지만 이쪽에 좀 널찍한 땅들이 좀 있어서 개발을 할 수 있고 가장 주목해 봐야 할 곳이 양재역입니다. GTX죠. GTX C 노선인데 A, B, C 순서로 건설되는 게 아니고 A가 이제 거의 건설되고 가까이 건설되기 완공이 되기 가까워지면 GTX C 노선을 이제 건설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또 이쪽에 양재 시민의 숲 옆 또 역에 더블 역세권으로 또 그 위례 과천선이 또 들어올 예정이죠. 그래서 이곳은 지금 현재도 더블 역세권인데 앞으로 GTX가 들어오면 트리플 역세권이죠. 가장 주목할 곳이 GTX가 굉장히 이 역들이 띄엄띄엄 있습니다. 근데 삼성역에 다 몰려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양재역에 왜 있을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많이 이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예, 우선 중요한 곳은 대치동 학원과도 인접해 있고 또 학군이죠. 이쪽은 학군, 일자리, 뭐 학원도 이렇게 대치동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다른 분들 강 건너서 멀리서도 자녀 학원을 위해서 밤늦게 차에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는 떨면서 기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 또 많이 이쪽을 대치동 학원가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다양하게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아무리 뭐 접근성이 좋다 한들 강남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 또 생활 인프라도 물론 이곳은 또 천도 있습니다. 양재천. 굉장히 또 쾌적하게 힐링할 수 있고 또 산도 가까이 있습니다. 구룡산 있죠. 양재 시민의 숲 있죠. 말죽거리 공원 있고 또 이쪽에 조금 안 나왔는데 청계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주 산소 공급이 조금 강남에서도 좀 쾌적한 곳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곳이 위치한 곳이 이쪽인데 초중고가 같이 요 중심부에 있습니다. 게다가 뭐 이 대로변 3종지라고 그러죠. 대로변에 위치한 다세대고 게다가 전세가 이쪽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다 아파트 단지예요. 이 다세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전세가가 아주 높게 있기 때문에 투자하시기에 편하다. 게다가 이제 강남구 쪽 보면은 다른 지역보다 이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뭐 어느 나라나 부자들은 부자 동네에 모여 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쪽이 또 유독 또 높는 양질 일자리가 많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또 더 또 강남에 지금도 그 주택이 한 30만 채밖에 없는데 강남구 이쪽에 있는 앞으로 이제 일자리가 정보사 부지 개발, 롯데칠성 부지 개발, 또 영동대로 지하도시, 국제교류 복합지구, 잠실 마이스단지, 수서 역세권, 양재우면 개발 특구지역 요거를 좀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일자리가 더더욱 늘어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입지를 보니까 주변 환경이 굉장히 쾌적한 숲세권에다가 양재 천이 흐르는 지역이고요. 무엇보다 입지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게 GTX 신호선 지나간다 이 호재였는데 개발 여력 좀 볼까요? 네, 이쪽은 이제 뭐 그 삼성역 바로 양재역에서 한 코스죠, GTX가. 그래서 이 삼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옆도 옆이지만 바로 다음 역이 양재역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일자리가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지금 뭐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잖아요. 그만큼 주변이 더 뭐 가치가 더 상승할 거다 해서 눌러놓은 거죠. 보시면 이제 뭐 영동대로 지하화 사업도 있고 뭐 이 지상에는 또 이렇게 쾌적하게 광장도 서울광장 2.5배로 널찍하게 건설이 되고요. 또 이쪽에 서초구죠. 양재는 서초구입니다. 예전에는 양재도 뭐 말죽거리에서 강남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눠졌는데 80년대 후반에 나눠졌는데 지금 이쪽에 롯데칠성 부지가 삼성 부지 옆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삼성 부지보다 좀 더 크게 있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개발될 예정이고요. 주변이 서초역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역에서 서초역까지 일자리 벨트로 이어진다. 이쪽도 종상향돼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지금 이제 우리가 서리풀 터널, 뭐 서리풀 공원 이쪽 지역에 이제 공원도 있지만 또 이쪽에 그 정보사 부지가 앞으로 서울을 대표하는 뭐 4차 산업도 물론 블록체인이나 빅데이터 등 핵심 산업이 들어오지만 또 서울 대표 문화 예술 거점이다 해서 예술이 또 이쪽으로 예술 거점지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서초구는 보면은 뭐 이 문화의 거리도 있고 그렇죠. 또 예술의 전당도 있고 문화를 같이 안고 사는 굉장히 혜택을 보는 그런 양재동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가장 봐야 할 곳이 지금 이게 R&CD 특구 지역이 원래는 2020년까지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근데 지금 조금 이제 강남이 자꾸 이제 강남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조금 보류했는데 이제는 AI 산업이 뭐 탑5 우리나라 뭐 그 굴지의 그 기업들이 지금 다 이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제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까 웃긴데 일단은 지금 다 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지역 특화 혁신 지역으로 지금 묶여 있는 여기 지정되어 있는 곳에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혜택을 특히 많이 볼 수 있다. 뭐 도시 지원 복합 권역, 지신 기반 상생 권역, 지금 지역 특화 뭐 혁신 권역에 되어 있고요. 또 R&CD 코어 권역 이렇게 4가지 권역으로 돼 있어서 이 넓이가 뭐 굉장히 그 마곡의 뭐 마곡 넓이보다 더 넓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기대되죠. 예, 게다가 이제 AI 이쪽으로 AI 또 그 대학원이 들어올 예정이죠. 카이스트 또 그만큼 그 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고 또 이제 도시 첨단 물류 단지가 들어옵니다. 이쪽에 옛날 화물 터미널 자리인데 28,800 그 평이죠. 그렇게 넓게 들어오는데 앞으로 이쪽에 뭐 우리가 말하는 그 택배 있죠. 2시간 전에만 주문하면 이쪽 지역 사람들은 2시간 안에 받아볼 수 있는 첨단 물류단지가 생길 것이고요. 수소 역세권 개발도 통합적으로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한남 IC에서 양재 IC까지 완행 급행 이렇게 편리하게 교통소통을 하면서 지상은 쾌적하게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될 예정에 있습니다. 게다가 GTX 삼성역에 뭐 ACD가 들어오는데 양재역에 유일하게 들어옵니다. 유일은 아니죠. 뭐 수서도 있지만 이쪽은 업무단지가 있는 지역으로 들어옵니다. 그거 잘 생각하시고요. 또 이제 신분당선도 연장선. 가로축으로는 9호선이 골드라인인데 세로축으로는 신분당선이 골드라인입니다. 신분당선 가까이에 있고요. 또 이제 위례 과천선이 또 바로
시민의 숲역에 들어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앞으로 수석 광주선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지역에 매매가 궁금하시죠? 아직까지 대법원 강남은 5억을 다 넘었습니다. 요즘 나오는 것들은. 근데 아직 4억 5천만 원에 4억 7,500만 원이죠. 근데 실평수는 14평에 더 중요한 거는 삼종지 그 도로변에 있는 다세대 주택입니다. 게다가 이쪽은 강남 쪽은 전세 금액이 굉장히 높아요. 예, 왜냐하면 주택이 부족하니까. 지을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실투자 금액은 2천만 원에서 2,500만 원. 진짜 영등포나 그 외의 지역도 3천만 원 이상 줘야 갭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런 기회는 이제 거의 막바지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임대 금액은 3천만 원에서 3천만 원 보증금에 110만 원에서 130만 원. 대출 40% 활용하실 수 있는 분은 2억 4천만 원에서 2억 5,5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이 적은 금액으로 투자할 그 기회는 많지 않아요. 똘똘한 지역은 내가 좋으면 남도 좋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 갭이라고 그러죠. 갭 투자금이 높았는데 지금 이렇게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다 지어져 있습니다. 직접 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택 찾기 힘든 서초구 양재동에서 소액 투자 가능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1:1 무료 맞춤 상담도 소개해드릴게요. 2021년 변화하는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1:1 맞춤 무료 상담을 진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하고요.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번호 열려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뵐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